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7라운드 2경기입니다. 해설의 홍성지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어느 팀보다 1승이 간절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바로 여수거북선과 서울 부강약품인데요. 이 두 팀 현재까지 1승이 없다는 게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정말 믿을 수 없는 성적이죠. 네. 부강약품은 우승 후보라고 거론된 한 팀이었고 여수거북선은 매년 잘해줬던 팀이기 때문에 두 팀 1승도 없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여수거북선과 서울 부강약품의 경기인데요. 먼저 지난 라운드까지의 팀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두 팀, 서울 부강약품 현재 6패고요. 개인 승수 5승, 7위에 랭크됐고요. 여수 거북선은 이보다 개인 승수가 1승이 적어서 현재 8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아직 6패 1승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남은 경기 승리로 좀 장식한다면 충분히 중위권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남은 경기를 다 이긴다고만 한다면은 플레이오프도 진출이 가능하죠. 네, 아주 희망을 잃기에는 이릅니다. 자, 개인 다승 순위입니다.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조혜연 선수와 강지수 선수가 나란히 5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이 팀이 얼마나 강팀인지를 이 두 선수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선수도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는데 용병이 또 왕천식 선수이기 때문에 이 팀 정말 강팀이죠. 네, 아주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국 장고에서는 서울 부강약품의 이도현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김은선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도현 선수는 주장들과 많이 대결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이겨줘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1승 5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오늘 여수 거북선의 후보 선수 김은선 선수와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국 속기에서는 아주 빅매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와 서울 부강약품의 김채영 선수입니다. 네, 자매 대결인데 주장급 매치죠. 네, 이런 빅매치로 오늘 아쉽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채영 선수와 또 이 팀의 용병 선수인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여자 갑조리그 출전 일정으로 인해서요. 오늘 이국 속기는 연기가 됐습니다. 자, 3국 속기에서는 서울 부강약품의 3주전 김신영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2주전이죠. 이영주 선수의 만남입니다. 네, 두 선수는 김신영 선수가 상대전적은 앞서 있는데 이번 여자바둑리그 성적은 이영주 선수가 좀 더 좋아요. 네. 자, 현재까지 김신영 선수의 3패, 이영주 선수는 2승 3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자바둑리그 너도 나도 이벤트. 어플로 진행되는 다음 수 예측 이벤트인데요. 이 선수들의 다음 수를 어플을 통해서 예측하시면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팀의 사전 전력 분석 비교 들어갑니다. 먼저 서울 부강약품, 수일기가 8.04, 멘탈이 8.42로 가장 높습니다. 네, 확실히 루이나웨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멘탈 부분이 높죠. 여수 거북선의 점수는요. 포석감각 7.4, 수일기 7.7, 끝내기와 멘탈도 7.3과 7.64를 받고 있습니다. 네, 여수팀이 부강팀보다는 좀 점수가 낮긴 한데 네. 이 팀은 그래도 좀 힘바둑을 두는 팀이거든요. 언제든지 한 칼이 있어요. 맞습니다. 자, 사전 전력 분석 비교로는요. 서울 부강약품 팀이 조금 우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해설자가 보기에도 그 정도 차이가 날까요? 일단 이게 시즌 초반에 점수를 매긴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두 팀의 기세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대결은 그래도 정말 어렵나요? 점치기가 어렵네요. 네, 네. 정말 치열한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과는 대국장에서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울 부강약품과 여수 거북선의 7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대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국 속기 대국에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오늘 참 아쉬운데요. 네, 그 대결은 사실 팀전이 아니더라도 정말 재밌는 매치거든요. 맞습니다.
자, 장구대구 김은선 선수와 이도현 선수. 오늘 두 선수는 첫 대결입니다. 네, 오늘 주로 보실 대국은요. 서울 북악약품의 김신영 선수와 여수 거북선의 이영주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0분에 40초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 너도 나도 이벤트는 김신영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속기 대국으로 함께합니다. 네, 초반에 진행은 굉장히 빨라요. 일단 3-3을 들어가고 네. 서로 귀를 차지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디로 막을지 정말 헷갈리네요. 이쪽을 걸쳤기 때문에 네. 이곳으로 막기에는 이 걸침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요. 또 반대쪽으로 막기에는 또 이쪽이 좀 퇴색되는 느낌이 들어서 네. 고민이 좀 됐을 법한 자리인데 김시영 선수는 좀 빠르게 결정했어요. 두 기사 손이 정말 빠릅니다. 두 기사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되는 건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보통 당연하더라도 이 다음을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아직 두 기사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초반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자, 어느 포인트에서 두 선수가 또 시간을 많이 사용할지 모릅니다. 네, 지금 일감으로는 이쪽을 밀고 올라가는 게 밀어 올리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반대로 백이 이 자리를 두면은 이곳과 이곳을 벌리는 것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 좋아 보이긴 합니다. 날일자로 뭐 뛰어가거나 이런 것보다 가만히 밀어 올리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네, 이 자리도 방향은 맞는데 이곳과 이곳을 비교를 했을 때 밀어 올리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이쪽을 늘고 나서 젖힌다든지 활용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변 쪽을 견제하기에는 이 밀어 올리는 게 좋아요. 이 밀어 올리는 것과 날일자를 둘 때 이 밀어 올리지 않고 날일자를 선택하는 것은 밀자마자 백이 젖히는 게 싫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젖히고 계속해서 서로 모양을 키워갔을 때 네. 이게 흙이 불만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날일자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밀어 올리는 게 낫습니다. 귀 쪽으로 좀 더 압박이 가능하군요. 네, 귀 쪽으로 압박도 되고 날일자는 백이 이곳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이 우변을 벌리고 흙이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두면은 이곳을 들여다보고 막으면서 흑도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밀어져 있으면은 네. 이 자리를 두더라도 흙이 이쪽을 밀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선택은 이 자리를 백이 뒀기 때문에 백이 약간이라도 기분이 좋은데요. 이 자리를 맞는 것 자체가 그게 좀 안 좋군요. 이곳을 받아야 된다면은 걸치고 이 협공한 교환이 오히려 백이 득 같아요. 만약 이 교환이 없다면은 들어갔을 때 흙이 이곳을 붙였을 것 같은데 붙이거나 이렇게 날일자로 뒀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걸쳤을 때 흙이 협공을 한 거거든요. 좀 좁아 보이긴 하네요.
네, 좀 좁죠. 그렇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받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둔다면은 이쪽을 붙여서 이 한 점 쪽을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제압을 해두는 편이 네, 지금은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변을 향했습니다. 백도 한 칸을 뛰고 이 자리를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지금은 여기보다는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편이 좀 더 낫습니다. 이 자리를 두면은 흙이 붙이고 젖혔을 때 막상 이 흙돌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나가는 것은 끊어서 밀더라도 늘면은 단수 치고 밀어서 보통 축과 잡는 것을 맛보기로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이 돌이 있기 때문에 호구 치는 순간 흙이 둘 다 방비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뭐 계속해서 축으로 몰 수 있는 형태가 아니죠.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리보다는 아예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편이 좀 더 낫습니다. 자, 흑이 하변을 오니까요. 지금 너도 나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지금 하변을 한 칸으로 좀 다가서는 수, 아니면은 나를자로 다가서는 수,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곳이나 이곳으로 벌리는 게 집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 한 10집 이상, 100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긴 한데요. 네, 방향이 우변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날일자 어떨까요? 이 한 칸 교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도 네, 여기까지만 처리를 해두고 다른 쪽을 향하는 것도 이 교환이 없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교환까지 돼 있다면 아까처럼 되면 백의 입장에서 너무 서운하죠. 이것도 집으로 손해인데 여기도 깔끔하게 넘겨줬기 때문에 네. 그건 확실히 백이 좀 서운한데 이 교환이 없으면은 그래도 3-3을 들어가는 게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이 날일자는 이 교환이 없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둘만합니다. 자, 일단 우변을 눌러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귀를 늘어둔 건 지금이 타이밍인가요? 네, 글쎄요. 일단 이 늘어두는 것은 이 형태가 나오면은 AI는 항상 이쪽을 늘어두는 교환을 하라고 하는데 네. 이건 거의 언제든지 되는 자리이기는 해요. 약간 팩감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팩감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죠. 네, 보통 이렇게 늘어두는 교환은 하라고는 하는데 네. 사람 입장에서는 적당히 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이런 교환을 생략을 하고 나중에 팩감으로 사용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실전에서는 붙이고 끊어갑니다. 네, 백도 이 자리를 단수를 치면은 가장 무난하죠. 아까처럼 진행이 될 거고요.
이곳을 단수치고 막는 것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이었을 때 백의 형태가 당장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흙이 붙이는 곳에 손이 돌아와서 네. 백이 이곳을 돌파하는 것은 별게 없나요? 별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점을 빵 따냄으로 우변은 좀 만족을 해야 할까요? 네, 여기는 그냥 이쪽을 단수치더라도 흙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늘던지 이곳을 늘어두는 게 가장 무난하네요. 나가는 것은 이렇게 교환이 되거든요. 선수가 정말 중요하다면 흙이 이 선택을 하겠고요. 네. 네, 이러고 붙이는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여기서는 약간 아까 오양보다는 백이 두텁게 진행이 되긴 했는데 여기 젖히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흙도 이 선택을 고민해 볼 만은 해요. 충분히 백의 약점을 노려가면서 진행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부분적으로는 정말 많이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늘어두는 게 가장 쉽기는 합니다. 뭔가 이 중앙 쪽으로 단수를 쳤다는 게 흙 보고 늘어가라고 주문을 하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오히려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고민을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죠. 자, 이영주 선수도 이곳에서는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저라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쪽을 늘 것 맞나요? 같은데요. 네, 이영주 선수도 늘어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의 선택이 어렵기는 합니다. 여기를 다가가는 것이 일감이긴 한데 흙이 붙이면은 백도 기분이 살짝 나쁘긴 하거든요. 백이 워낙 두터운 곳에 좀 중복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라서 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처리를 하겠네요. 자, 김시영 선수 날일자 자리 두었는데요. 붙이는 순간 백의 모양도 많이 눌립니다. 네, 이쪽을 붙였을 때 띄워서 백이 뭔가 반발을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요. 지금 이 자리가 좀 기분이 나빠요. 입구자로 붙이면은 네. 아래로 단수치고 막으면은 여기를 밀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때 이쪽을 찝어서 있는 곳은 느는 순간 이 세 점이 잡혀요. 피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붙일 때 백이 끼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귀 부분과 또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입구자는 좀 느슨한데요. 네, 붙이는 수도 좋았지만 이영주 선수의 선택은 입구자였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입구자를 두는 순간 백이 확실히 편한 흐름입니다. 네, 이 자리를 두던지
간명하게 넘어가네요. 그래도 뭐 승률 그래프는 거의 5대 5입니다. 네, 이곳을 안 넘고 이 좌변 쪽을 뒀더라면은 그래도 백이 약간이라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 사방이 온통 백세력인데 이 선으로 넘어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둔 이상 계속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이라도 손을 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여기서는 이쪽 입구자를 붙여서 늘면은 젖히고 호구를 쳐서요.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중앙 쪽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진행은 좀 느린 거죠? 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집으로 뭐 한두 집씩 늘어나는데 그 정도로 백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당장 넘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이 다음 수는 너도 나도 이벤트 정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밖에 안 보이죠. 30초. 이런 수를 많이 맞추셔야 돼요. 셋, 넷, 다섯. 네, 이 자리는 막아야 합니다. 김신영 선수, 이건 좀 너무 소극적인 느낌이거든요. 넘어가기만 하면 판이 괜찮게 짜였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쪽을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는데 넘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흙이 호구 칠 수도 있고 그냥 이 한 점을 끊어 잡을 수도 있어요. 끊어 잡더라도 이 흑돌 공격이 쉽지 않은 게 이 자리에 흑돌이 오면은 하나, 둘, 찌르는 순간 넷, 다섯. 백이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단수 치고 붙이는 순간 이 백돌이 잡혀서 이곳이 선수입니다. 끼울 때는 흑의 그래프가 쑥 올라가더니 지금 흑이 이렇게 날일자로 행마에 가니까 다시 5대5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 날일자를 뒀을 때 이곳에 한 칸을 뛰는 게 일감이긴 했어요. 한 칸을 뛰던지 아니면 이렇게 붙인다던지. 그런데 다시 그래프는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지금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흑돌이 오면은 백은 받아야 되고요. 이곳이 선수니까 물론 이 교환은 생략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흙이 바깥쪽을 틀어 막아 놓으면
백이 얻은 것은 이쪽에 돌파한 것 뿐인데 이 바깥쪽의 흙 모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수가 좀 빨랐다.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자, 한 점을 잡아 두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그냥 호구 튈 수도 있기는 한데요. 네. 여기를 먼저 두는 것도 좋아요.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곳에 붙이고 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밀어서 진행하는 게 싫다면은, 이 진행이 싫다면 30초 하나, 흙도 둘, 그냥 호구 칠 수도 있어요. 다섯, 여섯. 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중앙 쪽으로 해서 받아뒀는데요. 가장 좀 이상적인 모양이긴 하죠. 여기를 찝고 나서 한 칸 뛰는 게 부분적으로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수도 좋아 보입니다. 백이 끊는다면은 단수 쳐서, 30초 하나, 둘, 있는 것은 큰 자리는 아니니까요. 다섯. 전체적인 집 균형만 본다면은 백도 집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둑의 전체적인 발전성이 흙이 확실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형세는 흙이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남아있는 귀도 흙의 귀고 좌변 형태도 그렇고요. 흙이 좀 더 재미볼 곳이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기세로는 막는 것보다는 잇고 싶기는 해요. 10초 하나, 나가면은 여기를 찔러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있는 것도 아니고 막는 것도 아니고 늘어서 받았네요. 이게 더 안전하다는 건가요? 네, 가장 안전하죠. 지금 이수가 찌르면은 맞고 중앙 쪽을 받아서요. 네, 느는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시간을 보냅니다. 자,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이영주 선수와 김신영 선수의 대국은요. 너도 나도 이벤트로 진행 중인데요. tv바둑.com에 들어가시면은 이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시면서 좀 소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초 하나, 이 너도 나도 이벤트를 하니까요. 많이 맞추시는 분들의 한 85% 이상까지 나오더라고요. 적중률이요.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저도
바둑을 보면서 다음 수를 막 맞춰보고는 하는데 네. 저는 한 60%? 65%? 이 오. 정도 같아요. 자신 있으신가요? 65%? 네, 한 번 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오셨었나요? 네, 수치였던 것 같은데요. 아. 오늘 두 선수의 수들을 좀 예측해보자면은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적중률이 높을까요? 글쎄, 그거를 알았더라면 저도 지금 하고 있겠죠. 아, 어렵네요. 적중률 높이 믿기가. 네, 대부분 그래도 바둑을 둘 때 좀 당연한 자리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 네. 때문에 아마 좀 50%가 넘는 거지. 여섯, 그게 아니라면은 맞추기가 정말 어려울까요? 네,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좌변 호구를 지키기 전에 너도나도 이벤트 참가하신 분들이 이 중앙 쪽을 한 번 더 보강하는 곳에 더 많이 거셨거든요. 네, 저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중앙 쪽을 지키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를 끊기는 게 지금 남아 있어요. 여기 끊으면은 씌우면 계속해서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곳에 백이 두텁기 때문에 중앙 쪽이 끊기면은 흑도 이 싸움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흑도 여기 지킨 수로 중앙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호구 쳤을 때 지금 백이 3-3을 들어간 순간에는 넷, 다섯, 여섯, 이제는 백이 여기를 끊을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곳에 흑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싸움이 벌어졌을 때 흑도 충분히 싸울만 합니다. 끊어가는 자리가 크게 안 두려워질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돌들이 끊기면 굉장히 복잡해지기는 하죠. 맞습니다. 둘, 셋, 붙이지 않고 그냥 치받았다는 건 간결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죠? 지금은 치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여기에 흑이 돌이 있으니까 네. 붙이고 나서 막을 때 치받고 이곳에서 싸우는 게 하나, 백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셋, 넷, 흙의 벽이 두텁네요. 네. 그래서 백도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치받고 젖힌 거고요. 네, 여기서는 흑도 그냥 늘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네, 여기보다 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영주 선수가 판을 짜나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쪽 입구자를 뒀을 때 결과적으로 붙인 것과 비슷하게 진행이 됐고요. 일단 하변 쪽으로 백도를 눌렀고 30초 하나, 그 다음에 이 모양을 키워가면서 여기 끊는 것을 별로 두렵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두터워지니까 이 끊어가는 것도 약간 간접 보강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단순하게 끊었을 때 이쪽을 입구자 정도로 버린다고 하면요. 백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둘, 셋, 또 넷, 지금 이 폭이 훨씬 넓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흙집이 난다면은 여기에 백집과 비교가 안 되죠. 이쪽 집이 훨씬 큽니다. 네, 여기서는 흙도 그냥 이곳을 막고 선수를 잡아서 30초. 하나, 이 좌변 쪽, 둘, 이 모양을 넷, 지키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일 것 같네요.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도 김신영 선수가 계속해서 실리로 큰 자리만 두고 있기 때문에 흙이 네. 지켰을 때 그때 들어가서 흙 모양을 적당히 잘 삭감을 한다면은 이 바둑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충분히 집으로 견딜 수 있는 상황인데요. 흙도 단순하게 이 좌변 쪽 이 모양만 빼면은 여기가 한 10집, 그리고 이쪽이 5집, 15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백이 여기는 10, 20, 25, 30, 한 대략 두다 보면 한 35집 정도까지는 날 수가 있거든요. 이곳과 이곳이 한 10집씩 난다고 본다면은 30초. 흙도 여기서 꽤 많은 집을 만들어야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좌변 흙집의 경계가 참 중요하겠는데요. 자, 중앙 쪽으로 먼저 손이 간 건 이영주 선수입니다. 자, 지금 1,000원 자리에 두었는데요. 제 생각보다 좀 더 넓혔거든요. 이제는 들어가면은 완전히 승부죠. 흙이 이 백도를 공격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상변으로 향했는데요. 그 자리는 그냥 중앙을 지키면 좀 집이 크지 않나요? 설마 이렇게 지켰을 때 이런 자리를 들어가면서 또 삭감을 합니까? 받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어렵기는 하네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은 다 뒷문이 터져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일감처럼 보여졌었는데 네. 일단 김신영 선수는 상변 쪽에 흙 모양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곳을 들어가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삼십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집의 중앙 경계를 결정짓는 몸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다음 수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잘 맞추면은 확실히 다른 분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음 수는 아마 이 자리가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그곳 선택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밀어 올리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좀 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둘, 셋, 오히려 흙을 좀 편하게 지어주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김신영 선수는 아예 반대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하중앙 쪽부터 물어보는데요. 이 수를 준비를 했나요? 이 한 칸 뛰는 수에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한 칸 뛰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 백도 여기 한번
물어보고 싶기는 한 게, 흑이 이렇게 돌파를 한다면은 이쪽을 찌르고, 물론 백도 이 교환까지는 안 할 거예요. 둘,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다섯, 젖히면은 여섯. 그때 찌르고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곳과 연결지어서 두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입구자는 애매하네요. 여기 끊는 것 노리는 듯 하지만 네. 또 연결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30초. 하나, 둘, 셋. 여기를 왜 지금 물어볼까요? 막으면 여기까지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뜻인지. 근데 베개 입장에서 여기는 절대 안 일 거예요. 이쪽을 잇는 것은 너무 굴복이기 때문에 네. 뭐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이 좌변 쪽으로 진출을 하던지 다른 쪽을 선택을 하겠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백이 막아야 합니다. 다른 쪽을 두는 것은 흑이 돌파하는 순간 백돌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네. 여기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막지 않는다면 백돌들의 형태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막는 게 거의 한 100% 정도 무조건인 것 같은데, 다음 수에 대한 의도 때문에 좀 고민을 했겠죠. 네, 글쎄요. 근데 초입기를 한 번 보낼 정도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하긴 뭐 맞고 생각했어도 됐으니까요. 네, 그렇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영주 선수가 초읽기를 한번 보냅니다. 자, 과연 이 찔러간 의도가 뭐였을지. 네, 일단 들여다봤는데요. 네, 곧 중앙 경계에 대한 싸움이 더 심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영주 선수와 김신영 선수의 속기 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서울 부강약품의 3주전 김신영 선수입니다. 포석 감각, 수읽기 모두 7.3, 그리고 끝내기에서 7.1, 멘탈 부분에서 가장 높은 7.87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고루 전력이 강한 선수예요. 네, 이영주 선수는요. 포석 감각에서 7.5, 수익기 7.7, 끝내기 7.4, 멘탈 7.5예요. 멘탈 부분 빼고는 김신영 선수보다 조금씩은 높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이번 시즌 바둑 정말 재밌게 둡니다. 네. 자, 오늘은 김신영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속기 대국입니다. 자, 상대전적으로는 김신영 선수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역시 들여다보니까 김신영 선수가 받지를 않았는데요. 네, 받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쪽을 단수 친 것은 아. 네, 그냥 이은 것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30초. 그러면 이 단수 친 것도 셋, 그렇게 넷, 마음에 드는 수는 아닌가요? 여섯, 일곱. 네, 단수 치는 것보다는 그냥 들여다보고 이쪽 부분으로 좀 행마를 하는 편이 이 좌변 쪽에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김신영 선수도 바둑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30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바둑이 나쁘다고 봤을 때는 이곳을 연결하는 수를 선택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수를 선택을 했다는 것은 김신영 선수도 바둑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영주 선수도 막상 상대가 계속해서 받아주니까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 흐름- 오히려 네, 받아주니까요. 흐름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방은 또 자신이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확신이 좀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프가 고장난 게 아니네요. 이제야 움직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동도 없길래 네. 뭔가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 들었었는데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행히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임시 방편으로 들여다보고 늘어서 끊는 것을 방비를 한 거죠. 근데 좀 막 바로 막는 것은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늘어야 된다는 얘기고 30초. 하나, 이쪽을 밀더라도 흙은 바로 막긴 어려워요. 그냥 여기까지는 늘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백도 여기를 젖혀 있고 받았을 때 이제는 이곳은 흙집이거든요. 네, 16, 20, 30, 한 40집 정도. 네, 그렇다면 얼추 개가바둑이 되겠네요. 이 정도도 집을 만들면서 집 균형이 맞춰집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먼저 집어가는 교환을 해두고요. 네, 지금 이 자리는 받아야죠. 아마 다음 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설마 안 받는 것을 안 받고 집을 깨러 가나요? 네, 글쎄요. 근데 이쪽을 끊기면은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곳에 교환을 해야 돼요. 이곳 이렇게 교환을 했을 때 문제는 여기 찝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백도 끊길 수 있겠는데요. 둘, 네, 그렇죠. 지금 여기 딴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진 않아요. 백의 선택이요? 네. 받으면 받아야 하나요? 네, 이 자리가 있어서 이영주 선수도 그냥 이곳을 받는 것보다는 패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도 지금 그냥 좌변을 이으면은 그냥 원래 진행됐던 대로 돌아갈 수 있죠?
네, 그렇죠. 좌변 이으면은 오히려 이곳의 교환이 흙이 조금이라도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이 패를 따낸 거는 이득을 봤어요. 초.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변에 집이 됐을 때 이 교환은 이쪽 끝내기가 사라진 만큼 집으로 득입니다. 실전에도 그냥 이어서 되돌아갔고요. 상변 쪽에 있는 백돌은 30초. 백이 계속 안 받아도 괜찮나요? 셋, 넷, 이 백돌이 여섯, 일곱, 이곳과 이곳이 터져 있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두더라도 생각보다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요. 오히려 백이 먼저 두면은 이 흙돌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자리긴 합니다. 누가 먼저 두느냐가 네. 중요한데 확실히 선수는 백이 잡을 확률이 높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처만 두고 다시 중앙 쪽을 향했습니다. 네, 김진영 선수 이거는 그냥 승부수인데요. 승부를 받아주지도 않네요. 여기 호구치고 끊을 때 단수치고 계속해서 밀어 올리면은 백이 이쪽으로 한번 손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싸울만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영주 선수는 네, 어차피 그냥 이 2점 정도는 네, 별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변이 또 급하니까요. 지금 그 수는 받질 않았어요. 이 자리가 따끔하긴 한데요. 네. 붙였을 때 차단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차단하는 게 네. 여기서 당장 이 2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고요. 네, 단수치고 여섯,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밀면 일단 흑돌도 차단이 됩니다. 뭔가 흐름이 여기서 이영주 선수가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왜 들여다보니까 백의 그래프가 더 떨어질까요? 글쎄요. 여기를 막아서 집으로 좀 손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30초 하나, 네, 어찌됐든 지금 백의 행마들이 집으로는 계속 손해가 되는 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백도를 살 수 있나요? 이쪽을 막으면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요. 하나, 둘, 셋, 넷. 네, 흑도 간명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자리를 두고 넘어갈 겁니다. 이쪽 부근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기 때문에 흑이 생각보다는 중앙 쪽이 두터워서 몇 발자국 못 나갈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자, 상변 쪽으로 받았는데요. 네, 이거는 완전히 이영주 선수가 승기를 잡았네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네. 80% 이상. 이게 어쩌다 보니까 백돌이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네, 돌들을 좀 최대한 가볍게 처리하는 쪽으로 행마를 하는 게 좋았고요. 10초. 하나, 둘, 셋. 지금 나가는 베개 형태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다 살려야 돼요. 네, 그렇다고 상변 쪽을 흙이 넘어간 이상에는 집으로 앞서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작지만 김신영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상황이 확실히 만족스럽지는 않은 듯해 보입니다. 네, 지금 그 자리도 넘어간다면 무난한데요. 강력하게 둔다면 여기를 막을 수도 있어요. 이 귀 쪽이 찌르고 젖히는 형태가 되면은 백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것도 좋아요. 어찌됐든 흑은 계속 차단을 하겠죠. 한 칸을 뛰어야 되는데 네. 둘, 이곳을 단수치고 넷. 갈라가면 차단이 되는 건가요? 네, 아까의 형태도 차단이 되는 것 같고 이영주 선수는 지금 이것도 백이 뿌리까지 살리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있게 되면 이쪽을 끊는 것과 이곳 두 곳이 맞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초입기에 몰려서 입구자로 이쪽 부근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는 이 자리가 또 선수예요. 예, 거의 뭐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간 듯한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30초. 백이 받는다면은 흑은 이제 셋, 가장 찝찝했던 부분이죠. 여섯, 일곱. 이곳을 확실하게 막아가면서 이 백돌을 차단을 하면은 이 백돌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백돌이 갇히게 되는데요. 네, 이 바둑은 생각보다 좀 이른 시간에 승부가 날 것 같네요.
백이 살아도 집으로 만만치 않다고 하셨었는데요. 어느 쪽이 잡히기라도 한다면은 견디기가 힘들어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백이 살더라도 그냥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곳의 백이나 이곳의 백 둘 중에 하나는 잡힐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30초. 백이 두 곳 다 타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초읽기를 보냅니다. 2번 남았습니다. 꼭 선수들이 초읽기 보내기 전에 초읽기를 한번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둑이 보통 좋을 때 확인을 하거든요. 바둑이 나쁘면은 네. 그냥 내 짐작이 맞겠지 하면서 보내나요? 네, 보내는데 바둑이 좋을 때는 나 혹시 마지막 조이기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꼭 초읽기를 확인을 한번 하면은 한 열의 9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간을 확인하는 게 여덟. 초이기를 보낸다는 신호일까요? 네, 의사 표현과 다름이 없어요. 이영주 선수 여기서 한 번 더 강수를 두네요. 여기서 아예 끝내겠다 이런 뜻 같은데요. 네, 단수 치고 이으면은 그냥 이쪽 단수 치고 둘, 이 두 점 쪽을 넷, 잡으면은 된다는 얘기죠. 일곱. 네, 근데 이쪽 젖히는 게 좀 찝찝하거든요. 느낌은 약간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굳이 이 교환까지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곳을 밀고 늘었다는 것은 밀고 나서 마음이 바뀐 겁니다. 김신영 선수도 그냥 여기 하나, 둘, 단수 치고 네. 넷, 다섯. 있는 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늘어서 흙이 이곳은 잡더라도 뭔가 이 두 점 쪽을 제압하는 식으로 둘 수 있으면 좋은데요. 잘 끝낸다면은 크게 살면서 흙집도 중앙 쪽으로 좀 지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정도로는 과연 승부가 맞춰질까요? 여기에 백돌이 잡힌 게 크기는 커서 네. 중앙 깨는 걸로는 부족할까요? 모르겠어요. 중앙 쪽을 엄청 잘 깨긴 잘 깼는데 내어준 것도 만만치 않게 덩치가 있습니다. 셋, 넷, 네, 부분적으로는 백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김신영 선수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쪽으로 끄는 것은 글쎄요. 너무 안 되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길인데요. 백은 여기를 나가든지 아니면 이 두 점을 단수 쳐서 이곳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네. 어떤 선택을 하던 결국 흙은 이쪽 있는 곳에 다섯. 선수로 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으면은
오히려 이 끄는 수가 좀 악수 교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악수가 아니라 거의 헛발질한 듯한 느낌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도 중앙 쪽으로 좀 승부를 넷, 다섯, 보는 편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끊겼죠. 상중앙 쪽은. 네, 중앙 쪽에 포위가 됐는데 너무 갈 데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눈 모양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이 중앙 쪽에 흙이 계속해서 늦춰받으면서 정말 두텁게 해놨기 때문에 백이 갈 곳이 잘 안 보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영주 선수는 이번 시즌 컨디션이 좋으면은 정말 어느 선수에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영주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 4라운드까지 3패를 하다가 지금 5라운드와 6라운드에서 2승을 거뒀거든요. 네, 최근에 이 선수가 바둑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 대국도 이대로만 끝이 난다면은 승리로 가져갈 수 있고요. 3연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네, 이 바둑은 승률이 한 95%는 될 것 같은데요. 좀 허무하게 끝이 날 수 있겠습니다. 둘, 네, 지금 돌을 걷었죠. 네. 네, 이영주 선수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요. 여수 거북선으로서는 아주 다행일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중앙 쪽을 갔다면은 좀 더 길어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두 선수 지금 김신영 선수는 좌변 쪽을 살린 걸로 중앙 쪽을 두는 편이 훨씬 좋았다라고 지금 생각을 젖혀서요. 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삼국 속기대국의 결과 나왔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이영주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3패 뒤 4연승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이영주 선수가 네 번째 대국이었나요? 그때도 대마를 잡았었거든요. 정현우 선수의 대마를 잡았었는데 네. 지난 대국이었네요, 6라운드. 이민진 선수와 대국이 최근 대국 아니에요? 그게 5라운드 아니었을까요? 네, 저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서울 북악약품과 여수 거북선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여수 거북선과 서울 북악약품의 7라운드 2경기입니다. 이번에는 장고대국 함께 하실 텐데요. 김은선 선수와 이도현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시간 안배를 아주 적당히 해가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 정도면 사이좋게 시간을 썼네요. 태국 내용은 어떤가요? 태국 내용도 사이가 좋게 진행 중인가요? 일단 모양만 놓고 본다면은 저는 백이 약간이라도 편해 보이기는 해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지금 이 흑돌과 이 백돌이 누가 더 얇은지 그게 승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흑돌이 더 얇아 보이긴 합니다. 네, 이 흑돌은 안형이 이쪽 부근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그림이 아니라서 여기서 좀 뭔가 모양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백은 단순하게 이 자리만 두더라도 여기에 약점도 있고 이 백돌은 곰마보다는 오히려 좀 두터움에 가까운 돌인 것 같아요. 이런 쪽에 활용도 있고요. 이곳이나 이런 쪽을 두는 것도 계속해서 이 흑돌을 은은히 바라보면서 이 백돌을 두텁게 정리를 한다면은 흑이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처리하기가 백이 좀 더 수월해 보이는 형태인데요. 이 진행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첫 수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을 끊어가는 진행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최근에는 끊기게 된다면은 네. 확실히 AI 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끊기는 수를 잘 안 당하거든요. 예전에는 참 많이 나오던 진행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좀 정석처럼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근 1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바둑의 컨셉은 좀 복고풍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정석책 그리고 포석 기보집에서 많이 봤던 모양들이 세 군데나 등장을 했어요. 네. 아, 이곳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지금 흙이 늘어간 수로는 여기를 막아서 진행하는 것이 일감인데요. 지금 이 진행은 흙도 물론 하변 쪽을 넘어가는 자세가 좋지만 백도 자세가 괜찮아서요.
네, 분명 이 우변 쪽의 공방에선 제가 봤을 때 흑이 약간이라도 이득을 본 것 같은데 이 하변 쪽에서 처리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바둑이 백이 편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실전에 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한 번 더 늘고 이어가는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도 실리가 상당해졌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김은선 선수가 이 한 점까지 늘 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여기를 늘어서 보통 키워버리는 게 보통 자주 선택하는 진행인데요. 네. 네, 이쪽을 나와서 끊었을 때 밀고 늘고요. 있는 것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흑이 이곳과 이곳 둘 다 돌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이 느는 수 과연 흑이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원래 뭐 삼선에 있는 돌은 키워 죽여라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나요? 네, 돌은 키워주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 빵 따냄을 당하는 것보다 2개나 3개 정도로 키워버린다면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온 말인데요. 자, 일단 늘어가지는 않았고요. 여기서는 백이 한 점을 그냥 따내둘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우변 쪽을 두는 게 굉장히 큽니다. 흑이 한 칸을 뛸 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두면은 우아 쪽과 이 우변 쪽에서 흑이 큰 집이 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반대로 흑이 두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 큰 차이죠. 흑이 두는 순간 여기는 다 집입니다. 백이 고민되는 것은 따내고 흑이 우변을 뒀을 때 이곳을 씌워가는 게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이쪽을 따내는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좀 백의 입장에서 떨리는 진행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네. 그냥 먼저 이 자리를 두겠죠. 자, 좌변을 받을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들어갈지요. 저라면은 그냥 이 한 점 쪽을 따내둘 것 같아요. 늘고 네. 계속해서 막아서 흑도를 잡으러 가는 게 이게 백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었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늘고 이렇게 단수 치는 형태가 이렇게 교환만 되더라도 흑의 입장에서는 꽤 이득이기 때문에 이도현 선수는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삭감이 아니에요. 안에서 살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안에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살짝 욕심이 과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 수에 대해서 응징을 또 잘해내면은 흑의 흐름으로 김은선 선수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막는 게 당장 이 중앙 쪽을 흑이 둘 수도 있지만 네. 단순하게 이 자리를 받으면요.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백이 이곳을 뒀을 때 아까는 이 아래쪽에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어서 치받아야 되는데 치받는 순간 이 한 점이 끊겨요. 그런데 오히려 백이 막아서 이 교환을 해줬기 때문에 흑이 한 수 가일 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를 받아주더라도 백의 이 교환은 글쎄 결코 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흑도 여기를 받기 전에 먼저 이곳을 늘어서 물어보고 물어볼까요? 싶기는 합니다. 이 자체로도 좀 백이 껄끄러운 자리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막아서 백이 흑도를 잡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당장 수가 조여지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백이 잡을 수는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서 바둑이 진행이 되면요. 이런 자리를 다 조이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선수로 듣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흑돌은 이곳의 한 집과 이쪽의 한 집 정말 깔끔하게 살아 있어요. 그러면은 백이 여기서 뭔가 강력한 수를 선택을 했을 때 흑이 이쪽 돌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백만 쫓기겠네요. 네, 물론 여기서 집으로는 백이 한 10집 정도 집을 만들긴 했지만 이곳의 손해가 그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분명히 얻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얻는 것보다 이쪽에 잃는 게 더 클 가능성이 높아서요. 늘면은 막는 것보다는 이곳을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한 점은 잡히지만 그래도 선수는 백이 잡거든요. 흑도 마음 같아서는 이곳이나 이곳 한 칸을 뛰면서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요. 네. 문제는 이쪽을 입구자로 째고 나왔을 때 백이 여기를 미는 게 선수라고 보면은 당장 막는 형태가 흑이 좋지가 않아요. 가장 깔끔한 형태는 입구자로 막는 건데요. 입구자로 두더라도 이곳 3-3을 들어가면 흑의 형태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느는 것은 찔러서요. 이런 식으로 흑이 싸워야 되는데요. 네. 백이 이곳이나 이쪽으로 한 칸을 뛰면은 바깥쪽을 두는 것과 이쪽 흑도를 계속해서 추궁을 하는 것과 두 가지를 좀 맛보기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은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도 좀 있고요. 나와서 끊으면
이 하변 쪽에 흑돌도 못 살아 있습니다. 네, 물론 이 백돌이 갇힌 상황에서 백도 정말 답답하긴 한데 네.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둘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따로 공격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물론 모양만 놓고 본다면 이 자리가 부분적으로 좋은 자리기는 해요. 근데 막상 이 입구자로 나왔을 때 흑의 형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끄럽더라도 솔직한 편이 솔직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지키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 이게 정수라고 하더라도 두기가 좀 쑥스러워서요. 그러게요. 잘 못 둘 것 같기는 해요. 실리가 되면서 철주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허공에 대고 그냥 뻗어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 돌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여기 두는 거는 많이 보셨잖아요. 네. 네, 예전에 기보나 뭐 여러 대국에서 등장을 했던 수인데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두는 게 잘 안 손이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 네. 여기 손이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정말 실전적인 진행이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감한 뒀으니까 이제 백이 좌변을 지켜두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덩치를 키워두고요. 네, 이렇게 등 이상 계속 둬야 되나요? 네, 언제나 좌변을 잡아두는 것은 좋은 자리인데요. 네. 그 타이밍이 여기를 막아두고 잡기에는 글쎄요 좀 흐름이 잘 안 맞나요? 네, 지금 당장 정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못 들 것 같아요. 만약에 단순히 확률을 쫓아가는 네. 뭐 AI나 기계라면은 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우변을 막은 이상에는 우변 쪽을 계속 둬야죠. 백도 이 우아 쪽을 둔다면은 먼저 이쪽 입구자를 둬서 이 귀의 맛을 노려보면서 흑에게 어떻게 받을지 그것을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귀의 맛을 없애면서 받으려면 이 자리인데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이 차단되는 여지가 남아 있으니까 백이 중앙 쪽을 뒀을 때요. 뭐 이런 자리를 뒀을 때 흑의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이 남거든요. 네, 그렇다고 입구자를 뒀을 때 다른 식으로 받는 것은 3-3을 들어가면 당장 귀 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백의 입구자가 흑이 응수하기가 둔다면 가장 껄끄러운 자리인가요? 네, 그렇죠. 타개하기 전에는 저런 쪽을 먼저 물어보면서 뒷맛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네, 최대한 뭔가 돌들이 없을 때 물어봐야지 나중에 물어보면은 그 전에 진행된 수순들이 악수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어볼 때는 네. 애초에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겠습니다. 네, 일단 이곳이 승부처인 만큼 시간을 최대한 들여서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도현 선수는 11분, 김은선 선수는 17분이 남아 있고요. 충분히 시간을 더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백이 이곳에서 어느 자리를 둘지가 딱 떠오르면은 그냥 이쪽을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를 둬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이곳을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씌울 거고요. 네. 여기를 두더라도 이곳이나 이곳으로 씌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비껴가더라도 이 두 점 쪽은 잡히겠죠. 어느 쪽으로 중앙을 둬도 이 백돌들과의 거리가 좀 있어서요. 그래서 한 칸을 좁혔습니다. 이 수는 어떨까요? 네, 글쎄요. 문제는 이 백돌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중앙 쪽의 백돌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이 백돌 쪽으로 흑돌이 가기 때문에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지금이라도 이쪽을 물어본다든지 산다면은 여기를 막던지 아니면 이 자리를 둬서 살아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흑돌이 이 백돌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백도 이제는 이 흑돌보다 두텁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흑은 이제는 여기를 넣는 것도 남아있고 네. 그리고 중앙 쪽을 씌우더라도 흑돌이 있는 만큼 백이 이제는 이 안에서 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뭔가 흐름이 슬슬 아까는 확실히 백이 편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지금은 꼭 백이 편한가요? 라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됐어요. 아예 안쪽에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요. 자, 점점 흑은 중앙 쪽 백도를 압박해 갑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응수에 따라서 이 자리가 선수로 듣게 된다면은 이 중앙 쪽을 뒀을 때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둬서 자연스럽게 백이 이곳이나 이곳에 교환을 해준다면은 흑이 여기에 돌이 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를 여전히 늘어두는 것은 좋은 자리죠. 흑이 당장 뭐 이런 식으로 백도를 공격하는 것도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는 있는 장면이긴 한데요. 네. 이런 공격이 실패를 한다면 바로 승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실행에 옮기기는 이 진행이 어렵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흑돌이 좀 튼튼하게 돌이 있다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인데요. 지금 당장은 여기가 너무 허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변 벡터를 좀 조여 붙인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곳이나 이런 곳부터 계속해서 이쪽을 쳐다보면서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네, 먼저 좌변 쪽부터 물어봅니다. 이거 참 궁금했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이쪽에 늘어가는 수가 좀 빠르게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약간 생각보다는 늦게 뒀고요. 네, 좀 늦게 두긴 했지만 여전히 늘어가는 타이밍은 좋아요. 이 늘어가는 자체로도 백이 받기 편하지는 않아 보였는데요. 이도현 선수는 한 점을 빵따냄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지금처럼 계속해서 막아가면은 흑돌이 잡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생각이었더라면은 지금의 선택은 약간 판단 착오인 것 같습니다. 중앙 쪽 이런 쪽이나 이곳의 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은 이 백도를 공격할 때 지금 흙이 훨씬 유리해요. 흑돌 모양이 더 안정적이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쪽에 돌이 오면은 백이 버티는 수는 여기를 잡아서 버티는 건데요.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이곳은 하나 찌르고요. 붙여서 교환이 된다면은 일단 바깥쪽은 다 막혀요. 아니면 이쪽을 늘고 막을 때 여기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젖히고 이렇게 두면은 백이 수를 계속 조여붙이면서 흑돌을 잡을 수는 있는데요. 네. 흑이 이쪽으로 선수를 하던지 아니면은 나중에 좀 노골적이지만 이쪽 부근으로 선수를 여기가 중요하다면 이쪽 부근으로 선수를 할 수도 있고요. 백도 고민인 것은 여기로 잡으면은 또 여기까지 선수로 들어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백이 이 우변 쪽에 어느 정도 삶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좌변까지 버텼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 쪽 공격에 실패를 한다면은 당연히 집이 부족할 거겠죠. 단순하게 이 정도 선에서 집이 난다고 보면은 네. 20집, 한 30집, 38집인데 백은 10, 15, 25, 35, 40, 거의 45집 가까이 납니다. 좀 적게 보더라도 반면으로 한 5집 정도는 백이 앞서 있어요. 집으로는 확실한데요. 네, 그렇다면은 흑이 두터움을 어느 정도 제하더라도 그래도 집으로는 거의 한 10집 정도 흑이 득을 볼 수 있어야 지금 이바둑을 승부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단순하게 집을 10집 정도 득보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오히려 뭔가 백도를 확실하게 잡으러 가는 길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올인 작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저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직선적인 공격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좌변 쪽 교환은 다 마무리를 해두고요. 느는 것까지는 그래도 진행을 시켜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흑이 늘고 백이 막는 이 교환이 된다면은 이 교환이 이 백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이기 때문에 흑이 손해볼 가능성은 없어요. 만약에 늘었을 때 이곳으로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나죠. 오히려 이 백돌이 잡힙니다. 김은선 선수의 생각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요. 이 수는 더 노골적인 수인데요. 우변 쪽을 튼튼하게 막아놓고 중앙 공격을 가겠다는 걸까요? 네, 돌파를 하고 단수를 치면은 이 우변 쪽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큰 손해예요. 흙이 둬서 백을 깔끔하게 만들어줬고 오히려 이 젖혀 있는다든지 선수로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을 없앴기 때문에 집으로는 엄청난 손해인데 흙의 목적은 여기에 있겠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쪽을 좀 더 확실하게 교환을 해서 이 자리를 선수로 만든 다음에 잡으러 가는 것은 어땠을까요? 흑의 입장에서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런 네. 식으로 2단을 젖혔을 때 이 자리를 끼워가는 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뒤로 막아도 중앙 쪽과 끊기는 게 걸릴 수가 있겠네요. 네, 뒤로 막는다면은 여기 단수 치고 이쪽을 단수 치면 이을 수가 없어요. 당장 있고 나서 여기가 끊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단수가 교환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흑이 버티는 수는 이 자리인데요. 계속해서 백이 바깥쪽으로 나가자고 하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이 흑돌도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수가 되면은 좀 더 확실한 의미가 있겠죠. 중앙 쪽 막아가기에는 훨씬 수월해지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붙이는 수를 선택한 이상에는 네. 여기서 좀 더 손해보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두어갈 거다. 이런 방향을 보여주는 한 수 같은데요. 네, 그렇죠. 여기를 붙인 이상에는 네, 되던 안 되던 흑은 공격인가요? 고를 할 겁니다. 자, 백도 이런 흑의 공격, 흑의 노림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지금 흑이 바둑이 좋은 상황이라면 이런 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하다가 좀 타협을 하면서 다른 쪽도 생각해 볼 만한데 지금 상황이 타협을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에요. 네, 모든 곳들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남은 곳은 이 상변이거든요. 근데 이 상변 쪽의 집은 아무리 크게 나더라도 한 10집 정도. 근데 이런 자리를 손해를 보면서 10집을 짓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백도 글쎄요, 크게 생각할 이유가 있나요? 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네. 전 단순히 이쪽만 보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교환을 할 수 있으면은 이 백돌에 대해서는 꽤 득입니다. 이 자리를 두고 흑이 손을 뺐을 때 이 흑돌을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공격이 거의 잡는 정도 수준의 공격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쪽 느는 순간 잘 잡힐 돌 같이 보이진 않거든요. 막는 것들이 선수가 된다면은 흙 모양도 탄력이 있어 보여요. 네, 단순하게 여기서 이 자리만 두더라도 네, 이 흑돌은 잘 안 잡히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선수가 됐고 그냥 여기 한 집을 내면요. 네.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라서 흑돌이 살아 있습니다. 백이 먼저 중앙을 가는 건 그럼 쉽지 않을까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같습니다. 네, 제가 문제죠 또. 그런데 김은선 선수가 받아뒀어요. 아, 네, 흑이 당연히 안 받는 게 지금 가능한 장면이었는데 네. 받았네요. 그러면 확실히 중앙 쪽에서는 이도현 선수가 두기 수월해졌습니다. 네, 이제는 백이 우변 쪽을 받아야죠. 네, 뭔가 여기는 안 들 것 같다라는 말이 무섭게 네. 항상 좀
그럼 말을 하면 더 두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두면은 네. 그래서 저도 일단 흙은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도 이쪽을 돌파를 하고 이제는 진짜 안 받겠죠? 아, 받네요. 자, 이번에도 받았고요. 뭔가 느낌은 김은선 선수는 여기가 이렇게 돌파가 되면은 이곳 단수를 쳐서 여기를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흑의 작전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좀 눈에 보이는 실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좀 차지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네, 이 작전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이곳을 단수를 치고 패가 벌어졌을 때 팩감으로 이 중앙 쪽이나 아니면 우변 쪽에 팩감을 쓰면서 버틴다면은 백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30초. 하나, 자, 백은 좌상 쪽의 모양도 좀 생각을 하면서 받아야겠습니다. 네, 이 대국 아직 흐름이 깁니다. 여수 거북선의 김은선 선수와 서울 북악약품의 이도현 선수의 장고대국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